중요 문제에서 15번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지? 이것도 할 수 있겠지? 17번은 어렵다. 17번 어렵다. 근데 말했지? 자, 이거는 어렵단 말이야. 17번 같은 경우는 풀면 네가 못 풀어 이거. 지금 야 그래도 뭘 줬어? 뭘 줬어? 화학 반응식을 줬지. 2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지. 근데 앞에 있는 선생님이 숫자 개수는 뭐라 그랬어? 지원아. 개수는 분자 수비, 몰 수비, 그리고 그 뭐라 그랬어? 부피비. 근데 뭔 아니다? 그렇지. 근데 부피비도 모든 기체의 경우만 쓰는 거야. 그러면 근데 얘는 질량비를 못 쓰잖아. 지금 밑에 가나다는 뭘로 나왔어? 질량으로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러면 편은 T도시 일기압에서 실린더 A 하고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가다에 대한 자료다. A, B의 분자량은 각각 X하고 Y고 T도시에서 이걸 밑줄 그어야지. 기체에서 1몰의 부피는 V리터고 그 다음에 가나에서 반응후에 남은 물질의 종류는 서로 한계 반응 물질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푼다 했어? 자, A, B, C지. 근데 가는 A가 얼마있냐? WW있냐? 그리고 V리터냐? 나는 뭐야? EW냐? 8W지. 그 다음 7V. 그 다음 다는 3W지. 그 다음 몇 W? V1이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한계 반응 물질 찾을 때는 자,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됐지. 얘는 몇 배가 됐어? 8배가 됐지. 그럼 누가 남겠냐? 적은 놈이 남겠지. 적은 놈이 남는단 말이야. 아니, 적은 놈이 다 써버린단 말이야. 많은 놈이 남겠지. 그러니까 한계 반응 물질이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더 많이 한계 반응 물질이 틀리다겠지. 가나에서. 그러면 A가 한계 반응, 나에서 A가 한계 반응 물질이면 당연히 가에서는 누가 한계 반응 물질이야. 그렇지. 그리고 얘가 적잖아. 얘는 8배 있으니까 얘는 2배 있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도 한계 반응 물질은 똑같은 양일 때는 누구야? 이거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고르는 거야. 한계 반응 물질. 이렇게 많은 놈하고 적은 놈 중에서 적은 놈을 고르는 거야. 얘는 2배만 됐잖아. 얘는 몇 배가 됐어? 8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얘가 낫겠지. 얘는 소모되고. 한계 반응 물질이 종류가 틀리다 했으니까 얘는 이게 되겠지. 이해됐지? 근데 이때 봐라. 이때 보면 이때 보면 1몰이 몇 리터라 했어? V리터라 했어. V리터라 했어. 그러면 자, 얘는 뭐가 소모돼? 자, 보자. 그러면 이게 문제 푸는 키야. 뭐냐면 자봐라. 한계 반응 물질에서 첫 번째 봐라. 자, A가 첫 번째에서 됐고 두 번째에서 개수비는 뭐하고 같냐? 몰수비하고 같지. 그러면 이때 몰수비가 어떻게 되냐? A 대 B 대 C가 몇 대 몇이야? 2 대 1 대 1이야. 그러면 얘가 자 봐라. 얘가 1이 있고 부피비가 몰수비하고 같지. 그럼 얘가 부피비가 V리터야. 1이야.
그러면 얘는 맨머리 소모돼. 얘도 맨머리 소모돼. V도 있다. 그리고 얘는 원래는 2V인데 근데 얼마가 V리터가 맨몰이라고 했어. 거기 나왔잖아. 1몰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따라서 B에서 Wg이 맨몰이다? 1몰이 되는 거야. Wg이 맨몰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아까 전에 얘도 몇 리터가 소모돼? V리터. V리터는 몇 몰이었어? 그러니까 Wg이 몇 몰을 의미한다? 그렇지.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여기서 그리고 그러면 따라서 그럼 여기서 이제 몰수는 뭐냐? 몰수는 우리가 뭐라 그래? 분자. 여기서는 분자지. 이게 몰질량분의 뭐야? 원래는 아니 몰질량분의 질량이지. 몰질량분의 뭐야? 질량이잖아. 근데 몰질량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화학식량에다가 그라프 몰을 붙이면 이게 몰질량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는 분자지. 분자량이 되잖아. 이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은 따라서 뭐야?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1몰이고 얘가 질량이 W지. 분자량이 따라서 W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근데 분자량을 B의 분자량을 뭐라 그랬어? A, B의 분자량을 X하고 Y로 놨지. 그러면 얘가 Y가 따라서 Y가 뭐가 되는 거야? W가 되는 거지. 이해됐냐? 분자량이. 그리고 나에서는 나에서는 몇 W가? EW가 EW가 뭐야? 얘가 2니까 어떻게 돼? 얼마야? 얼마? 그러면 얘는 몇 V야? 2V잖아. 그러면 1이 몇 몰이야? 봐봐 여기서 몇 몰이야? 얘가 몇 몰이야 지금? 여기서는 B에서는 봐봐 A, B, C가 2대 1대 1이야. 근데 얘가 7V지 지금. 그럼 얘는 몇 V야 돼? 7V. 얘는 몇 V야 돼? 몇 V야 돼? 14. 그래. 그러면 A가 이제 나에서는 A가 몇 W가 소모돼? EW가 소모되는데 EW가 몇 몰이야? 14. 그렇지. 이해됐지? 그러면 따라서 분자량 구할 수 있지. 분자량은 어떻게 돼?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14몰분의 EW니까 얘는 얼마야? 7분의 1 몰이지. 7분의 1 W지. 나왔어. 그러면 따라서 X가 뭐야? 7분의 W. 분자량이. 따라서 X 대 Y는 분자량 B는 얼마야? W 대 몇 분이에요? 7분의 1 W잖아. 따라서 7 대 1이 되네. 분자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여기서는 뭐 구해야 되냐? X분의 Y 구해야 되겠지? Y분의 X? 그러니까, 7분의 1이네? 그냥. 이해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이제 봐라. 야, 3W가 멤모리야. 3W가 멤모리야. 2W가 14몰이니까 3W는 21몰이지. 21몰이지. 그럼 얘는 3W는 몇 몰이야? 3이. 3몰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넣어준다고 다 반응한 게 아니라 했지. 얘들 일정 비율로만 반응한 거 있지. 2대 1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21몰이고 얘가 3몰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베이스 리니어 법칙으로 계산한다 했지. 나누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뭐 10점 얼마 나오지? 얘는 나누면 얼마 나와? 3이 나오지. 우리가 그때 적게 나온 놈을 곱해준다 했지. 그러면 3을 곱해주고 그랬잖아. 그러면 반응하는 놈이야. 그러면 얘 얼마야? 얼마 반응이야? 6이 반응하지. 얘는 3몰. 그러면서 얘는 15몰이 남고 얘는 0몰이고 얘는 얼마 생겨? 3몰이니까 V5는 따라서 뭐가 돼? 쉽지? 어려운 거 아니지? 기억이랑 비교해서 쉬운데 니은 조금. 니은이 좀 어렵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걸 구해야 돼. 분자량을 구해야 돼. 이해됐지? 질량을 뭘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야 돼. 그래갖고 몰수로 바꾸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되잖아. 다 이해했는데 뭐가 이해돼? 나에서 얘 한개만 A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선생님 말했잖아. A가 나에서 한 개 반응은 A야. 다수로 되는 거. 양이 많은 놈이 소모돼, 양이 적은 놈이 소모돼. 그렇지. A가 없어졌잖아. 근데 A가 더 좋아져 어떻게 알아? 아니, 여기서 봐봐. 얘는 몇 배가 됐어? 2배밖에 안 됐어. 얘는 몇 배가 됐어? 8배가 됐죠. 그럼 얘가 많잖아. 근데 이게 질량이랑 모래 비교 봤을 때 만약에 A가 훨씬 더 큰 저거면은 아니, 그것보다 배가 많은 놈들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쉽게 생각해. 야, 많은 놈이 야 1대2도 아니고 얘 몇 대 몇이야 지금?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가에서 V가 생성될 때 얘가 다 쓰이고 얘가 뭐 한 16분의 1 W 쓰였으면은 얘 2배하고 8배. 아이, 그렇게 문제 내면 한도 끝도 없어. 야, 우리는 상식선에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상식선에서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 왜? 문제 뜻이가 너무 어려워져. 이해됐어? 야, 상식선에서 해결해. 문제는 뭔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가에서 A가 반응됐으면 나는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좀 B가 반응하고 그러면 A가 반응하고. 그렇지. 이해했어. 같이 있을 때 얘가 반응해버리면 다 반응해버리면 이제 얘가 같이 있을 때 얘가 다 반응해야 되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돼버리지. 같은 양이 있을 때 얘가 다 반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얘가 반응하는 거고, 그다음 같이 있을 때는 얘가 반응하는 거고, 다 반응하는 거. 이해했어. 이해됐지? 그다음 18번 같은 경우도 뭐 어려운 건 아니야. 18번 같은 경우도 네가 충분히 풀 수 있어. 풀겠어? 만약에 풀고 안 되면 다음에 질문 그래?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겠어? 질문해. 다음 시간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또 이게 있어. 저번에 몰에서 있잖아. 여기서 보면 맨날 뭐가 나오냐면 주구장창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 뭐야? 자,
뭐가 나오냐면 자,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이 좀 주의해야 될 거 좀 가르쳐줄게. 어?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기체 1g에 들어있는 이게 시험 문제. 만약에 야 가하고 나가 야 가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질량은 나에 들어있는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온단 말이야. 탄소 원자의 질량은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야 같은 원자면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같은 원자 탄소 뭘 물어본 거야? 탄소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같은 원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뭐가 같아? 같은 원자이면 원자량이 같잖아. 따라서 봐봐. 몰수는 몰 질량. 몰 질량물이 뭐야? 응? 몰 질량물이 뭐야? 질량이지. 그러면 이때 뭐가 같아? 원자량이 같잖아. 그러면 몰수하고 이때 뭐가 비례한다? 질량 비하고 뭐가 비례한다? 몰수비가 비례한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야? 두 번째 뭐가 많이 나오냐? 자, 기체 1g에 들어있는 네가 할인분 많이 먹었고 내일 오늘이나 내일 주문해야 되잖아. 다 전부 다 주문해야 되겠다. 한 10만 원 들겠다. 야, 그 종이컵도 많이 써가지고 종이컵도 닳아져가지고 벌써 다 썼어 종이컵. 자,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를 물어봐. 응? 이게 시험 잘 나오지. 그러면 이거는 봐봐.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단위 질량당 물어본 거야. 또는 단위 부피당 물어본 거야. 잘 물어본다. 응?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야, 어떻게 하면 돼? 이 자체가 뭐라 했어, 선생님? 자, 봐라. 응? 자, 이 자체가 뭐니? 분자라는 분의 뭐야? 몰수는, 분자의 몰수는 어떻게 돼? 분자의 몰 질량? 그러니까 분자라는 분의 뭐가 되는 거야? 1g이잖아. 분자라는 분의 1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아니, 봐봐. 제일 처음에 몰수는 뭐예요? 그죠? 아저씨, 몰수는 뭐예요? 몰 질량. 몰 질량은 다른 말로 하면 분자량이지.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몇 g이라고 있어, 이 자식아. 그러면 질량이 얼마야? 1이잖아. 이게 분자의 몰수야. 그러면 야, 분자를 구성하는 여기다가 분자의 A는 분자의 몰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분자당 X의 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X 원자의 몰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돼.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
이해됐지?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갖다가 단위 질량당 이거지. 그러면 단위 질량으로 뭘 나눠주는 거야? 질량으로 뭘 나눠주는 거야? 원자수를 물어봤잖아. 단위 질량당 원자수를 물어본다. 응? 원자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뭘 구해야 돼? 우선은 분자의 몰수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질량분의 뭐가 돼? 분자의 몰수야.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뭘 곱해주면 돼? 분자당 x의 수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얘는 뭐하고 반비례? 그냥 뭐하고 반비례? 얘는 이걸로 돼. 분자랑 분의 1이라고. 그리고 분자당 x수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해. 분자의 몰수를 뭘로 구한다? 우선 분자랑 분의 1g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자당 x의 수를 곱해줍니다. 약간 예시 분자. 해줄게요. 잘 보세요. 예시로 해버리면 졸라 편하죠. 뭡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자, 뭐냐면 메테인이 1g일 때 수소 원자수를 물어봤어. 야, 분자의 몰수가 얼마니? 화학식량분해, 분자량분해, 몰질량분해 이거지. 1이지. 16분의 1이잖아. 이게 분자의 몰수잖아. 근데 CH4에 수소가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이게 수소 원자수지. 1g 속에 포함돼. 메테인 1g 속에 포함돼 수소 원자수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문제를 볼게. 야, 1g 속에 질소하고 메테인 속에 포함된 수소 원자수 B는 물어봐. B는 얼마냐 물어봐. 뭐? 수소 원자수 B는 물어봐. 그러면 자, 얼마야? 17분의 1 곱하기 얘는 3이잖아. 얘는 얼마야? 16분의 1 곱하기 4잖아. 뭐 17분의 3인데 4분의 1이면 12대 얼마인 거야? 17. 이렇게 되는 거야. 졸라 쉽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제?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뭐 주의해야 했어? 문제 풀 때. 밀도비. 밀도비는 뭐하고 비례한다? 공개. 연병 지랄 천병을 하고 있어요. 뭐에 비례한다 했어? 야, 뭐에 비례한다 했어? 밀도가요. 만약에 밀도, 진짜 내가 진짜 너를 때릴까 말까 망설여진다. 잡아봐. 선생님이 이제 몰수를 해줬잖아. 몰수는 야, 질량으로 나오면 밑에 분모는 무조건 몰수 구할 때 1몰이야.
1몰의 질량, 몰 질량이야. 어? 그램 퍼 몰이지. 분의 질량이야. 어?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얘를 뭘로 쓸 수 있다? 화학식량 분자로도 쓸 수 있어. 어? 화학식량 이 씨발 괜히 이걸 바꿔갖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잖아. 작년까지만 해도 화학식량이었어. 분자야 뭐 원자는 근데 이제 만약에 몰 질량 대신에 이제 수가 나오면 1몰의 입자수 아보가수로 뭘 나눠준다? 응? 뭘 나눠줘? 아니 입자수를 나눠준다고. 그럼 얘도 수, 허, 몰이지. 얘도 수가 뭐야? 어? 그리고 부피면 1몰의 부피 얼마야? 0도씨 기압에서는 22.4지. 22.4 리터 퍼 몰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부피 리터로 하면 되잖아. 이해됐지? 근데 얘하고 얘를 자리 바꿔봐. 얘하고 얘를 자리 바꿔봐. 그럼 뭐가 돼? 부피분의 뭐가 됩니까? 질량이 되죠. 이게 뭐야? 밀도죠. 근데 여기는 22.4리터 분의 리터 퍼 몰이고 얘는 몰 질량이야. 어? 그램 퍼 몰이잖아. 즉 얘가 기체면 분자량이잖아. 분자량이잖아. 거의 밀도가 어차피 이 값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밀도는 뭐에 비해? 이해됐어? 응?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같은 부피야. A, B가 부피가 똑같아. 그러면 얘 밀도비를 물어봐. 아니 분자량 비를 물어봐. 근데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이게 분자량 비하고 비례하지. 지금 부피가 어떻게? 똑같아. 그러면 곧 질량비가 뭐가 된다? 분자량 비. 이런 문제가 있지. 괜찮아? 소연이 조심히가. 소연아, 그리고 너 언제 와야지? 월요일날? 내일? 좀 늦게 왔다. 조심하세요. 응? 모든 거 갖고 와. 월요일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지. 이거지. 봐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 다 똑같지. 그러면 야 몰수는 물어보자. 몰수는 다 똑같지. 분자는 비일 것 같지. 근데 부피가 같잖아.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같으니까 질량비가 곧 뭐다? 분자량. 아이씨 분자량비라고. 이거잖아 지금. 부피가 같다고 그러지. 질량하고 분자량하고 어떻다? 같다 그래. 그러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지. 왜? 얘는 EX는 뭐야? 6.4 대 4.0, 0.4 대 8.8이 이 질량비잖아. 완벽히 이해했어. 이해됐지? 그리고 자, 됐고, 그리고 밀도비는 뭐 네가 알 수 있잖아 이제, 이해됐지? 네.
그럼 됐지? 어느 정도 이해 다 됐다. 선생님이 풀어봐.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해. 이해됐지? 자, 보자. 그러면 오늘 어디 하자? 전 결합의 극성할까?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결합의 극성 어디까지 나갔대? 진도 2단원까지 나올 것 같은데? 어? 분자 구조까지 다 나올 것 같은데? 오늘요 아니 저번에 나온 거 아니 말고 우리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저번 시간에는. 네. 이걸 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이런 거 못 풀겠지? 풀지 않을 것 못 풀어. 힘들어. 졸라 어려워. 그래요? 이것까지만 해줄까? 그리고 진도 나가자. 이제 결합의 극성 나가자. 다음 시간에. 어? 여기를 해줄게. 아니 이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이 43페이지가 굉장히 어려워. 봐봐. 여기서 뭘 안 줘 그랬어? 뭘 안 줬어? 지원아. 개수비가 불완전해. 개수비도 구해야 돼. 어? 근데 이게 진도가 아마 여기까지가 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할 거야. 이제 여기를 할 거야. 시험이 여기까지 나온 거 그러니까 충분히 나갈 수 있어 우리가 진도. 응? 뭔 말인지 알지? 네. 여기까지만 풀고 나는 이제 진도를 나가고 화학은 굉장히 어려워 일단 자체가. 그러니까 네가 막 문제 풀어갖고 선생님한테 다 족족 말해야 된다는 거야. 질문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AA 불러줘. 어? 그 다음 뭐야? 화학방의 식. 부르지라고. B 대문자 B 그 다음 C 화살표 5C 그램 5C. 그 다음 플러스 A 스몰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개수는 몰라. 근데 실린더에 A와 B를 넣는 거다. 가는. 나는 가의 실린더 일부에 반응한 것을 다는 나의 실린더에서 반응이 완결된 것을 나타낸 거다. 그리고 A분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은 5분의 3이다. 이게 꼭 써먹으라는 거야. 이걸 못 써먹지. 네 문제 잘 못 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단 실린더 속에 기체의 원소 압력을 유지하고 D 리터는 야 액체나 기체는 고체는 부피를 개무시한다. 액체나 고체는 뭐라고? 부피 너무 작으니까 개무시해. 누구의 부피만 고려하면 돼? 기체의 부피만 고려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G가 떴어요. 가스, 아이씨. 그러니까 G가 가스고 S가 솔리드, 고체고, 그리고 리퀴드가 액체고, 이거잖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A일 때, 가일 때 A하고 B가 있었지. A가 몇 그램 있었냐? 9g 있었지. B는 모르지. 네. 그리고 나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 반응을 해가지고 A가 이제 몇 몰일 때 A 안 나왔냐? A 안 나왔어. A가 몰라. B는 몇 몰 있어? G 8 그 다음 C는 5N 그 다음 D는 D는 1.8g D는 1.8g이지. 그 다음 다는 어떻게 돼? A 없지. C랑 D C 몇 몰이에요? 안 나왔어. 15의 몰이라고 나왔잖아 이 새끼야. 안 나왔어? 그 다음 D는 D가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보자. 이때 첫 번째 봐봐. 나에서 생성된 C의 양이 얼마야? 5N이지. 5N이지. 그러면
A는 얼마가 소모됐어? 응? 야, C가 나에서 봐봐. 첫 번째. 나에서, A가 뭐냐, C가 얼마가 생성됐어? C가 생성된 양이 5n이지. C는 5n이 생성됐어. A는 AM 그러니까 5가 5n이 생성된 거야. 그러면 A는 AM A는 뭐야? 그렇지. A는 AN이 소모된 거야. 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근데 그러면 자 이랬을 때 A의 양은 소모된 양은 AN몰이지. AN이지.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봐라. 자 여기서 야 봐봐. 자 보면 여기서 봐봐. 다에서 D는 액체고 실린더 속에 부피는 기체의 부피는 누가 하고 왔냐? C만 있지. 전체 기체의 부피는 C의 부피하고 같아. 거기서만. 근데 여기서 보자. 자, 야, 가에서 반응한 자, 봐봐. 얘가 생성됐지. 그러면 얘도 얼마가 생성된 거야? AM몰이 생성된 거야. D도. B도 AM몰이 소모된 거고. 근데 자 D는 봐라. 근데 이때 봐라. 나왔잖아. 뭐가 나왔어? 야 여기서 봐봐. A가 얼마가 소모된 거야? AM이. 여기서 D는 얼마가 생성된 거야? 개수가 같잖아. A가 3g 소모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A가 몇 그램 소모됐어? 3g A는 몇 그램이었어? 9g이었는데 아니 모르잖아. 3g인지 몇 g인지 이 새끼야 모르잖아 이 새끼야. 지금 분자량을 줬잖아. 그러니까 분자량을 줬으니까 이제 구해야지. 왜 이렇게 급해? 봐봐. A의 분자, D의 분자량하고 A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이 얼마야? 5에서 그렇지. (5 분의 3이지) 그러면 분자량은 뭐야?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자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몰수가 뭐냐? 분자량이 그러면 야 얘는 AN이야. 응? 그렇지? 그리고 얘는 뭐야? 질량이 얼마냐? 1점 뭐야? 8이지. 그리고 얘는 뭐야? 몇 g인지 몰라. 근데 AN이 소모됐지. 그럼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자? X라 볼까? 그러면 얘는 지워지니까 X분의 이게 뭐가 되냐? 1.8이 되지. 그럼 나눠주면 0.6이니까 X는 3 그렇지. 3g이 소모된다. 그러면 얘가 몇 g이 되는 거야? 6g이 돼야 되지. 3g이 몇 N이었어? 6g이 되는데 3g이 AN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몇 AN이야? 3A 그렇지. 3AN이 있었어. 얘는 몇 AN입니다. 2A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이걸 구했어. 그리고 나에는 6g이
그러면 나에서 다가 될 때, 뭐냐. 봐봐. 나에서 다가 될 때, A하고 B는 어떻게 된다? 다방향이 오르지. A는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2AN이 된 거야. B는 몇 g이 반응한 거야? 8N이 빠진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또 하나 문제를 풀 수 있지. 자, 봐봐. 세 번째. 그러면, 야, 나에 들어있는 질량이, 몇 g이었어? 6g이었지? 그러면, 자, 6g이니까, 야, 그러면 얘는, 비례식이지. 그러면 내가 8몰이 없어졌으니까, 얘는 2AN이니까, 얼마가 없어진 거야? 야, 얘가 2AN이고 얘가 B가 똑같지? B가 똑같잖아. 그럼 얘가 2AN이 8N이면 AN은 얼마야? 4N이지. 그럼 원래 얘가 몇 AN이 있었어? 12N이 있었지. 응? 그러니까 A가 나에서 다 되면서 A는 몇 AN이 소모됐어? 2AN이 소모됐지. 그러면 B는 얼마가 소모됐어? 8AN이 소모됐지. 따라서 2AN은 8AN이다. 그러면 원래 A가 몇 AN이 있었어? 왜 2A는 같은 비율로 없어지잖아. 지금 B 아니 알파 대 A 대 B 아니에요? 응? A 대 B 아니에요? 아이 지금 봐봐 A 대 B잖아. 근데 그래봤자 비율은 같잖아. 비율은 뭐냐면 얘가 다 소모됐잖아. 얘도. 네. 그러면 얘도 다 소모됐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없어졌어? 이게 AN이 없어졌지. 여기서는 2AN이 없어졌지. 네. 그러면 얘가 8이 없어졌어. 그럼 얘는 몇이 없어져? 4N. 그래. 그러니까 얘가 12N이 된다고. 이해했어. 아이고 진짜 씨. 비율은 똑같지. 없어지는 비율은. 이해됐지? 네. 그러면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봐봐. 야, 그러면 야, 부피가 나왔지. 부피가 얼마 나왔어? 얘는 6V/L야. 불러봐. 6V/L고. 얘는 얼마야? 5V/L. X. X지. 네. 그러면 여기서 야, A하고 B의 비율을 보자. 그럼 몇 대 몇이야 돼? 부피비가. A하고 B가, 아니, 가하고 나가 몇 대 몇이야 돼? 5대 6이 돼야 되지. 그럼 가는 얼마니? 3AN 플러스 12N이지. 그리고 나는 2AN 플러스 13N이지. 쟤는 개무시하잖아. 곱해봐. 그러면 A가 나오겠지. A가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와. 되면서. A가 6이 나왔어. 응? 6이 나왔으니까 얘는 몇 N이 있는 거야? 18N. 18N. 얘는 12N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또, 야, 아까 심에 A하고 B는 몇 대 몇이었어? A하고 B는 A가 2AN 소모되고 B가 얼마 소모됐어? A 대 B가 8N이 소모됐지. 근데 A가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어. 그러면 B를 구할 수 있잖아. 어? 됐지? 그러면 12 B는 6 플러스 48이지. 따라서 B는 얼마야? 4가 6이잖아, 솔직히. 구했지? 네. 구했지, 이제. 그리고 X를 구해야 돼, 마지막에. 어? 자, 개수 B가 그러면 A 대 C가 얼마니? A 대 C가 얼마야? 이제 A는 6대 5. 그렇지. 야, 개수 B가 6대 5지. A 대 C는 어? 네. 6대 5라고. 그러면 자, A가 얼마가 사라졌어? 나이스 답을 할 때. 12. 12? 12N이 사라졌지. 얘는 10에. 몰라. 그러니까 그렇지. 얘가 10N이 돼야 되지. 10N이 돼야 돼. 뭐 얼마 10N이 플러스가 돼야 돼. 따라서 얘는 몇 N이야? 15N이지. 그럼 얘 봐봐. 30N이 6V야. 그러면 30N이 6V니까 얘는 몇 V야 돼? 3V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X가 3이야. 3V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쉽지? 좀만 쉬어. 저기 뭐 지원이라는 애가 처음 들었어요. 지훈이 알아? 네? 지훈이 알아? 근데 지원이란 이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는 사람이 아이씨, 써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 털어야 되겠네. 너무 더러운데? 한번 털어야 되겠네. 자, 보면 책 봐봐. 몇 페이지에 결합의 극성이야. 60페이지. 결합의 극성이 60페이지 보자. 화학 결합하고 전기적 성질 보자. 어? 화학 결합은 세 가지가 있지. 뭐가 있어? 응?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뭐가 있어? 금속 결합이 있지. 근데 첫 번째 공유 결합은 뭐니?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뭐 하는 거야? 전자를 공유하지. 그래가지고 뭘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기억 안 나? 맞아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이라는 거야.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정해져 있지. 첫 번째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원래 세 번째 껍질은 18개인데 8개 먼저 채워. 그러다 보니까 288이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면 안정이잖아. 그래갖고 뭐 있어? H2O2, N2, 뭐 H2O, CO2, NH3, CH4가 있지. 그 다음 이온결합이 있어. 이온결합은 뭐야? 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뭐? 야, 얘도 뭘 만족하기 위한가? 중성인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어. 그래가지고 진 양이온이 되고 옥텟기출 만족하기 위해서 비금속 원소는 중성인 놈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둘 다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규칙. 그러면 이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거야. 응? 이해됐지? 얘도 무슨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규칙. 이해됐지? 그리고 이런 게 뭐가 있어? NaCl, CaCl2, 자, 여기서도 얘들은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 돼. 전자를 하나를 주고 받아. 얘는 이가양이온, 일가음이온 되니까 얘들한테 두 개를 줘. 그러면 각각이 하나씩 받지. 이해됐어? 너 이제 빠지지 마. 목요일날이나. 목요일날 막 화학 같은 거 있잖아. 하고 물리도 막 수업할 수도 있어. 몇 시에? 목요일날 몇 시에 끝나냐, 학원이? 학원 있냐? 네, 제가 가서 이렇게 숙제를 다 하고 오는 거지. 금방 오냐? 뭐 금방 끝날 때도 있거든요. 음. 근데 최대한 맞춰서 무슨 말하지? 몇 시부터 하냐? 네? 몇 시부터 해? 그걸? 그럼 6시부터요. 6시부터 해갖고 보통 몇 시에 끝나? 보통 한 8시. 그럼 8시에 와? 그럼 한 8시 10분, 20분쯤 오를 수 있어요. 그때 끝나면. 그래가지고 니네 세 과목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돼, 지금. 지원아, 이래가지고 지금 네 신송에서 점수 받기 힘들어. 대공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어? 대공 가려고. 아니, 대건도 뭐 대관이 훨씬 쉽잖아요. 금속 결합은 뭐야?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하고 하는 거야. 그럼 얘도 전자를 내놓고 옥텟규칙 만족하려고 그래. 그러면 얘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합한다. 결국에 얘도 뭐야? 옥텟규칙 만족하기 결합해요. 하고 이렇게 처리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이렇게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근데 이때 첫 번째 이제 공유결합을 보자. 공유결합은 선생님 말했지.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뭐 옥텟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하고 공유결합은 설명을 다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얘가 H2O가 있지. H2O는 자 중심 원자가 누구야? 산소야. 그러면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지. 8번이다 보니까 양성자 8개고 전자 8개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6개. 옥텟규칙 만족하려면 2개가 부족해. 그러면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니까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를 뭐라 그래? 공유전자쌍. 얘를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해. 그러면서 얘는 수소는 2개, 산소는 8개 만족하지. 근데 이때 자 뒤에 나올 건데 이제 전자쌍끼리는 무조건 공유건 비공유건 전자쌍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반발력이 작용해. 반발력이 작용해. 근데 이때 이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에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 그렇지만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한 원자에만 속해 있지.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밀어버려. 미는 힘이 더 세. 즉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은 누가 제일 세다? 응? 그렇지. 옛날에 배웠다고 그래도 태는 나네. 응? 비공유가 제일 세. 그 다음 공유가 제일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면 얘는 무슨 구조가 돼? 부분형 구조가 돼. 그리고 이중결합 아니다. 얘 뭐야? 단일 결합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중결합이라는 건 공유 전자쌍을 한꺼번에 두 개를 공유해야 돼. 얘는 따로따로든.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에서 물의 전기분해가 있어. 물의 전기분해가 있다. 응? 물의 전기분해가 있어. 물의 전기분해는 화학에너지를 이 화학결합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지. 전기에너지 줘갖고 이 화학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야. 하고 물을 두 원소로 분해하는 거야. 근데 이때 물의 전기분해 봐봐. 물의 전기분해일 때는 봐라.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줘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줘줘. 그럼 황산나트륨이 소량 녹인 물에 전류를 넣어주면 물이 분해되어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부피비는 몇 대면? 2대1인데. 근데 자 봐라. 물의 전기분해에서 이렇게 전극을 넣고 전류를 넣고 그러면 얘가 플러스 극, 얘가 마이너스 극이야. 근데 이 황산나트륨과 같은 뭘 넣어줘야 돼?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봐라.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하냐? 자, 플러스 극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 물이 뭐로 돼요? 뭐로 되냐면, 플러스 극에는 산소기체가 발생해. 그리고 뭐가 생긴다? 전자가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 4H 플러스가 생겨. 이겁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이 과정은 원래 산소가 E-였어. 근데 두 개가 전자를 잃어. 몇 개를 잃어? 4개를 잃고 O2가 된다. 이해됐어? 이 전자가 어디로 가? 여기에 플러스 극에 뭐가 모여? 산소가 모인 거야. 산소가 모인 거야. 그러면 이게 이 전극을 따라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 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전자 4개가 같이 그러면서 발생하고 이렇게 생깁니다.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EH2O가 뭐로 됩니까? EH2하고 O2로 됩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관여했니? 누가 관여했어? 공유결합에 누가 관여를 할 수 있다? 전자가 관여를 할 수 있다. 이걸 보는 거야. 자, 그리고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 얘가 발생하지. 자, 놔주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그리고 수소와 산소기체의 부피비는 몇 대면? 2대1이 된다.
물의 전기분해를 봐라. 그림과 같이 전기분해 장치에 황산나트륨을 소량을 녹인 증류수를 가득 채운 뒤 전류를 흘러주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얘는 가연성이 있지. 얘를 부실 갖다 대면 퍽소리 나면서 타버려. 폭발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조연성이 있어. 물질이 타는 걸 도와줘. 꺼져가던 물질을 갖다 대면 산소가 발생하면 불씨가 확 산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증류수에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넣는 까닭은 순수한 물 증류수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지만 물에 전해질인 황산나트륨을 소량을 녹이며 이온이 생겨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전체 반응 EH2는 EH 플러스 O2다. 물에 전류를 흘러주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리고 옆에 보자. 자,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 플러그에 콘센트를 만지면 위험한 까닭은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안 흐르지만 어떻게 돼? 야, 손에 묻은 땀 등의 전해질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단 말이야. 손에 소금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해질이 있어가지고 손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근데 이때 또 밑에 봐봐. 물을 전기분해할 때 넣는 전해질은 전기분해될 수도 있으므로 전해질도 물보다는 쉽게 전기분해되지 않는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야. 응? 얘는 전기분해되면 안 되니까 물이 전기분해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이온과 다원자인 황산 이온, 수산화 이온 등으로 이루어진 전해질은 물보다 쉽게 전기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전해질을 녹인 수용액에는 전류를 흘러주면 물이 전기분해되는 거야. 우선적으로. 그 다음 61페이지 올라와봐. 이온 결합하고 의 전기적 성질 보자. 자, 이온 결합의 전기적 성질 보자. 이온 결합은 뭐야?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했지. 뭘 만족하게 결합해야 해도 옥텟 규칙.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이다. 그러면 이때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금속들은 이온은 뭐야?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떼는 입자는 이온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때 가벼운 누구만 이동해? 전자. 그러면 양이온은 어떻게 돼? 전자를 중성인 원자가 뭐를 잃어? 전자를 잃어서 누가 같은 전자 배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왔냐? 나트륨 원자가 나왔지.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이지. 그러면 양성자 11개고 전자 몇 개야? 11개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야? 1개야. 한 개니까 얘는 전자 하나를 잃은 게 편하겠지. 옥텟 만들라고. 잃어. 그러면 얘는 전자 하나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전자 두 개를 잃으면 이가 양이온.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 이해됐어? 그 다음 음이온은 얘는 금속이야 주로. 얘는 뭐야? 음이온. 비금속이지. 하고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기에 염소가 있지.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니? 17번이잖아. 그러면 양성자 17개 있고 전자 몇 개 있어? 17개 있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야. 그러면 전자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전자 1개를 얻는 게 편해? 그렇지. 전자 하나를 얻지. 그러면서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지. 이해됐냐? 이게 음이온이야. 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누가 같은 전자배치?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됐지. 뭐? 자, 따라서 자 앞에다가는 뭘 써줘? 양이온을 써줘. 그리고 뒤에다가 음이온을 써줘. 읽을 때는 반대로 읽지. 1대1이면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써. 근데 1대2면 하나의 놈을 가운데다 써주고 양쪽에 2개의 놈을 쓰는 거야. 이거 그릴 때. 응? 그러면 나트륨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하고 전자 하나 잃으니까 일가야. 그리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으니까 일가 음이온을 쓰는 거야.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리고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온 결합에서 전기전도서 보자. 야, 공유 결합은 전기전도성이 있어 없어? 고체, 액체, 수용이 다 없어. 왜? 얘는 물에 녹아도 중성이 분자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누구만 예외가 있어? 아니, 공유 결합에서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든다고. 이해됐어? 근데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일 때 너무나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입체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고체 상태일 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야, 이온 결합의 전기전도성은 고체 상태일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고 있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전기전도성 없다. 근데 액체 상태가 되지. 그러면 얘들이 이온화가 돼. 수용기 상태나. 그러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나뉘니까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액체 상태일 때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때 이제 자,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보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의 전기분해는 얘를 갖다가 물에다가 용융시켰어. 그러면 이온화가 되지. 뭘로 이온화가 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되지. 그러면 염소 이온은, 염화 이온은 어디로 끌려가? 인력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 플러스구로. 그 다음 나트륨 이온은 어디로 끌려가? 마이너스구로 끌려가. 그러면 먼저 플러스극 먼저 해보자. 플러스극에서는 어떻게 돼? 염화 이온이 전자 2개를 잃고 뭐가 되버려? 염소 기체로.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는 이 전자가 이동을 해갖고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들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 금속으로 수출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 NaCl이 뭐로 됐니? 이 NA하고 뭐로 됐니? 분해됐니? Cl2로 분해됐지. 이때 누가 관여했어? 전자가 관여했어. 이해됐어?
제일 밑에 봐봐. 공유결합 물질과 물질인 물과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 용액을 각각 전기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성분 원소로 분해된다. 이때 화학결합에는 뭐가 가능한 걸 알 수 있다? 전자가 가능한 걸 알 수 있다. 이해됐지? 넘겨. 66페이지로. 결합의 극성이다 이제. 결합의 극성을 보자. 결합의 극성을 보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전기음 송도가 엄청 중요한 거야. 전기음 송도가. 자, 보자. 봅시다. 전기음 송도가 중요한 거야. 자, 결합의 극성에서 뭐가 있어? 전기음 송도가 있다. 힘들어. 어제도 9시간 수업하고 오늘도 9시간 반을 수업해야 되니까 난 뒤져버리겠다. 힘들다. 살 빠지겠어. 자, 전기음 송도는 공유결합 시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값이 뭐다? 공유결합 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 전기음 송도라고 해. 근데 얘는 상대적인 값이야. 값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A에 대한 B야. 단위 있어 없어? 단위 없어. 그리고 뭐가 필요해? 기준은 필요하다. 기준이 누구야? 플로린 4.0이야. 그리고 전기음 송도가 크면 전기음 송도가 뭐라 했어 선생님이? 금방 지원아. 공유전자쌍 끌어당기는 정도라 했지. 전기음 송도가 크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다? 더 세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자, 같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은 전기음 송도가 같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 안 치우쳐? 공유전자쌍이 안 치우쳐. 같은 원자끼리는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안 치우친다. 근데 다른 원자면 전기음 송도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큰 원자 쪽으로 전기음 송도가 큰 쪽으로 쏠려. 공유전자쌍이 전기음 송도가 큰 수소하고 염소 중에서는 염소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염소가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공유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기지. 그러다 보니까 공유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이때 선생님 말했지. 기준이 필요하다 했지. 전기음 송도는 상대적인 값이니까 전기음 송도에 기준이 있다. 기준은 뭐야? 그렇지. 미국의 과학자 누구냐? 누가 했냐면 이거 누가 했지? 갑자기 생각 안 나냐. 있어. 그 사람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자인 플로린을 얼마로 정했다? 4.0으로 정했다. 플로린을 얼마로 정했다고? 전기음 송도를 4.0으로 정한 거야. 이게 기준이야. 이거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야. 그랬을 때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소인 플로린의 전기음 송도를 4.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의 전기음 송도를 상대적으로 정하였다. 대표적인 원소의 전기음 송도는 제일 큰 놈이 플로린 4.0이야. 그 다음에 산소가 3.4, 질소가 3.0, 탄소가 2.6, 수소가 2.인데 좀 외워놔. 외우는 편하다. 봐봐. 자, 수, 해, 헬륨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
요 전기음 송도를 안 해. 얘는 18쪽은 전기음 송도를 표시 안 한다. 그 다음 리, 베, BC는 코도 노, 푸, 네. 이 사실을 나만 알는데 안 해. 염소 뭐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만 봐. 얘가 제일 크단 말이야. 전기음 송도는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크죠. 전기음 송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음송도는 커진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갖고 얘가 얼마야? 4.0이야. 옛날에는 졸라 편했어. 0.5씩 줄었어. 근데 바꿔버렸어 이번에. 3.4 3.0 얘가 탄소가 줘봐. 탄소가 2.6일 거야. 그리고 얘가 2.0 얘도 1.6일 거야. 베릴륨이. 그 맞아. 1.6 그리고 이게 1.0 봐. 여기서는 0.4만 3.4야. 나머지는 2.6이야. 2.6, 1.6이야. 그리고 얘가 2.1이야. 수소가 2.2야. 그리고 나트륨이 0.9. 0.9고, 얘가 1.3이야. 마그네슘이. 그리고 염소가 얼마야? 3.2야. 이 정도는 외우는 게 편해. 그리고 나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음 송도는 작아진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 전기음 송도에 주기성이 있어. 주기율표 상에서 이게 일정하게 줄거나 늘어. 이게 전기음 송도의 주기성이야. 주기성이다. 전기음 송도의 주기성은 봐라. 자, 같은 주기일 때는 첫 번째 이제 뭐가 같아? 껍질수가 같아. 그러면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지지. 커지면 뭐가 커지냐? 유효액자가 커져. 그러니까 유효액자는 뭐냐? 얘가 실제로 갖고 있는 핵전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러스량은 커져. 근데 이걸 방해하는 가려먹기 효과가 있어. 뭐냐면 전자끼리의 반발력이 이걸 깎아먹는다고 해요. 유효액자는. 근데 원자 번호 증가하면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플러스 증가량이 마이너스 증가량보다 더 커. 그러니까 유효액자 나량이 증가해. 이게 원자에게 전하량이 증가해. 그러면 플러스가 커지니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니? 끌어당기는 힘이 세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전기음 송도는 어떻다? 커지는 거야. 같은 주기일 때는. 이해됐어? 근데 같은 조기야. 그러면 원자 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껍질수가 커져. 전자 껍질수가. 그러면 원자력으로부터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지니까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전기음 송도는 어떻게 된다? 줄 수밖에 없다. 이해되냐 안 되니? 봐봐. 그래서 봐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 송도는 대체적으로 커진다. 같은 주기는. 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질수록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커져.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이 공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한다. 그리고 같은 조기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 송도는 대체적으로 작아진다. 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멀어지지.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는 감소하겠지. 밑에 그림 봐봐. 2주기하고 3주기 중에서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커? 2주기가 3주기보다. 왜?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근데 같은 주기일 때는 야,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 커지지. 왜? 핵전화량이 증가하니까 인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전기음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봐봐. 원자에게 전하량이 클수록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면서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탄소하고 질소는 같은 주기야. 껍질수는 같은데 핵전하량이 누가 더 커? 원자번호가 큰 질소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음성도 커진다. 근데 탄소하고 실리콘은 같은 족이야. 근데 원자과 전자가 둘 다 4개로 똑같은데 얘는 2주기고 탄소는 실리콘은 3주기야. 그러니까 원자로부터 멀어졌잖아, 실리콘은.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크다? 탄소가 규소보다 크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오늘. 이거 문제 풀어버리라고. 저기 뭐 풀래? 물리문 먼저 풀어. 그리고 채점 좀 해, 새끼야. 채점하고 문제 풀어. 화학도 풀어. 시간 있으면.